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이 다시 벌어져 한인 상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릭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편은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는 23일 치러집니다. 올해는 한인 후보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체국의 소인 처리 방식이 바뀌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젯밤 열린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역전승을 거두며 이제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반면 흥분한 일부 팬들의 폭력 사태로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 노숙자 쉼터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동 노숙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 방문 계획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감기약이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뉴욕, 뉴저지 일원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을 구별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체코와 치러지는데요. 많은 한인분들이 각 가정 또는 식당 등을 방문해 뜨거운 함성과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첫 승을 향한 뜨거운 밤, KBTV는 앞으로 한국전 경기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 응원 영상을 제보받습니다. 함께 만든 열정의 순간을 내일 전해드립니다. 6월 11일 뉴스 시작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이 다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집중 단속 이후 잠잠했던 브로드웨이 비뉴 일대에서 체포 장면이 목격되면서 한인 상권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이 일회성인지 단속 강화의 신호탄인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 펠팍 브로드비뉴 일대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요원들은 표식 없는 차량에서 내려 길을 걷던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체포했고 현장에서 20명가량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된 대상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히스패닉계 남성들로 보이며 한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한인 목격자는 검은색 SUV에서 사복 요원 4-5명이 내려 길을 걷던 남성을 순식간에 차에 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펠팍뿐 아니라 리치필드 팍과 페어뷰 등 인근 지역에서도 단속이 있었다는 제보와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펠팍은 지난 1월과 2월 거리 단속이 연일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한인 업소 매출이 급감하는 등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단속을 계기로 저시카 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은 펠팍에서 이민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넉 달가량 단속이 뜸해지면서 지역은 안정을 되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뉴욕 일대 이민 단속 강화 방침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경정책 책임자 톰 호머는 최근 뉴욕시에 전례 없는 규모의 아이스 요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히스패닉계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단속이 단속 강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단속이 특정 용의자를 노린 일회성 작전인지 광범위한 거리 단속이 제기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펠팍타운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 단속 시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와 영장 구분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지아주 존스 클릭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편은 총격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10년 넘게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착을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조지아주 존스 크릭의
놀스 힐브룩 트레이스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존스 크릭 경찰은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인 52살 리처드 홀러데이가 아내인 43살 마샤 홀러데이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는 집안에 있던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17살, 13살, 12살 세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현재 안전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부 위협이 없는 가정 내 단발성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마샤 홀러데이 씨는 한인으로 풀턴 카운티 교육 현장에서 10년 넘게 이솔 커뮤니티 담당자로 일해왔습니다. 이솔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홀러데이 씨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인 가정에는 가정통신문과 학사 일정 등을 한국어로 안내하고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연결하는 등 이민자 가정의 학교 정착을 도왔습니다. 또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는 이민자 학부모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놀스 풀턴 상공회의소에서 행사 기획자로 일하며 홍보물 제작과 친선 행사 기획을 맡았습니다. 평온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가정 내 총격 사건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정폭력 위기에 처했거나 주변의 위험이 의심될 경우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1800-799-7233으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3일 선거일 투표에 앞서 13일부터는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연방 하원부터 주의회까지 한인 후보 5명이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의 소인 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우편 투표 용지를 늦게 붙이면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뛰는 무대는 연방 하원 2곳과 주 상하원 선거입니다. 먼저 뉴욕 제6선거구에서는 척박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엘머스트 등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가 많은 퀸즈 지역입니다. 박 후보는 전직 외교관으로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와 시의원실 참모를 지낸 경력을 앞세워 세대교체와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퀸즈 서부와 브루클린 북부를 아우르는 제7선거구에서는 줄리원 뉴욕 시의원이 연방 하원 입성에 나섰습니다. 후보 명단에는 원 후보를 비롯해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 클레어 발데즈 주 하원의원, 비칼 쿠마루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거 막판에는 진보 진영 안에서 표심과 조직력을 둘러싼 경쟁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주상원 제27선거구에서는 그레이스리 주 하원의원이 유린나우 전 주 하원의원과 맞붙습니다. 차이나타운과 로 이스트 사이드, 트라이베카, 소호 등 로메르튼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구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주 하원 경선에서 이미 격돌한 적이 있어 이번 대결은 6년 만에 리턴 매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롱김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 케네스백 후보는 당내 경쟁자가 없어 일찌감치 11월 본선거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 투표 용지를 가능한 한 빨리 반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지난해 말부터 소인을 우편물이 투입된 날이 아니라 우편시설에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찍을 수 있게 되면서 마감 직전에 붙인 투표용지는 소인이 늦게 찍혀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선거일인 23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30일까지 카운티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조기 투표소나 카운티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규 유권자 등록과 온라인 우편 투표 신청은 13일, 카운티 선관위 방문 신청은 22일에 마감됩니다. 조기 투표는 21일까지 이어지고 선거일 투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한인 후보들의 막판 선거전과 함께 한인 유권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투표장에 나서느냐가 이번 예비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젯밤에 열린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53년 만에 NBA 파이널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한편 뉴욕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서 열린 경기 응원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팬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대규모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젯밤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닉스는 한때 29점 차까지 뒤졌지만 경기 종료 1.2초를 남기고 아누노비의 결승 득점으로 승부를 뒤집으며 뉴욕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닉스는 이제 시리즈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겼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경기 전후 약 10,000명의 팬들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5번가와 8번가 일대를 가득 메워 분위기는 흥분의 도가니였지만 일부 과격한 팬들의 행동은 축제를 넘어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차량 통행을 막고 도로를 점거했으며 트럭과 택시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을 뒤집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폭죽을 터뜨리고 가로등과 신호기, 건물 구조물에 올라가는 위험한 행동이 이어졌고 경찰을 향해 유리병과 각종 물건이 투척되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군중은 화물 트레일러를 열어 내부 물품을 훔친 뒤 던지는 행위도 벌였으며 경찰은 총 56명을 체포 또는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일부는 경찰 폭행, 흉기 소지, 공공기물 파손, 체포 저항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41명은 법원 출석 통지 후 석방됐습니다. 경기 후에는 스퍼스 선수단을 향해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도 발생했고 간판 선수 빅터 웬반야마를 향해 계란이 투척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경기가 뉴요커에게 매우 흥분된 순간이었지만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며 경기장 주변 경기 강화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닉스는 7전 4선승제에서 현재까지 3승을 거둔 데 따라 오는 토요일 샌안토니오 원정 5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1973년 이후 53년 만에 NBA 정상 탈환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 노숙자 쉼터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은 역대 최고 수준인 19만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동 노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망명 신청자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치솟는 임대료와 심각한 주택난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노숙자 지원단체 코얼리션 포 더 홈리스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 산하 쉼터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은 총 19만 4,5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2,442명이 장기간 쉼터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쉼터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로 사상 최악의 노숙자 위기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에릭 애덤스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뉴욕시의 노숙 인구가 27%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쉼터 거주 아동 수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29%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몇 년간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 배경으로 심각한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퇴거 소송 건수는 2021년 42,110건에서 2025년 114,832건으로 2.7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 가구를 지원하는 일회성 임대료 보조금 신청은 85% 증가했지만 지원 승인율은 2025년 기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임대료 부담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거주자가 급증한 반면 지원은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코얼리션 포 더 홈리스의 데이브 기펜 사무총장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쉼터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영구 주택으로 이동한 노숙자 수는 최근 4년 동안 8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수치는 연방정부의 긴급 주거 바우처와 뉴욕시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시티펩스 확대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체는 이에 따라 차기 뉴욕시 행정부에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12,000가구 규모의 저소득층 및 노숙자 대상 공공지원 주택 공급, 시티펩스 프로그램의 영구화와 공공주택공사 공실 활용 확대,
저소득 세입자 법률 지원 강화, 중증 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한 주거 우선 정책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노숙인 보호시설 확충과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노숙자 단속 중심의 접근 대신 복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팔리는 감기약이나 육포 같은 식품이 한국 입국 시 압수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안내한 반입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약국에서 파는 상비약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서 통관이 제한됩니다. 감기약 데이퀼과 나이퀼이 대표적입니다. 두 제품 계열은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든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은 과다 복용 시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 한국에서 규제 약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종류와 성분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식약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분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의약품 자가 사용 기준은 총 6병이며 이를 넘으면 3개월 복용량까지만 인정됩니다. 미국에서 흔한 500정, 1000정짜리 대용량 제품은 이 기준을 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양제처럼 팔리는 수면 보조제 멜라토닌과 변비약 성분 세노사이드,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 요힌빈도 성분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품은 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포와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가공을 거쳤더라도 검역 대상입니다. 치즈와 버터 등 육아공품, 달걀, 반려동물 사료도 신고 검역 대상이며 상당수 품목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1%를 넘으면 한국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일회용 제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의 경우 기본 면세 범위는 1인당 $800로 가족이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술은 병수 제한 없이 총 2리터 $400까지, 담배는 일반 담배 200개피 등 한 종류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자진 신고하면 관세 30%,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 2년 안에 반복 적발되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뉴욕시에 이번 주 강력한 폭염이 예보되면서 보건당국이 시민들을 상대로 폭염 관련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극심한 더위와 높은 습도가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번 폭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온열 관련 질환으로 벌써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특히 열사병 증상 발생 시 즉시 911 신고나 응급실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사병은 뜨거운 피부, 어지러움, 혼란, 의식 저하, 구토, 빠른 심장 박동 등이 나타나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온열 질환인 열탈진은 두통, 근육 경련,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땀을 흘리는 점이 특징이며 수분 보충과 휴식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열사병은 땀이 멈추고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는 응급 상황으로 사망률이 최대 50%에 이를 수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냉방시설 이용과 폭염 대비를 강조하며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폭염 기간 냉방센터를 운영해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과 냉방이 어려운 가정은 가까운 냉방센터를 적극 이용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은 현지 시간 오늘 낮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열렸고 샤키라와 버나보이 등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개막식 뒤에는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함께 여는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월드컵입니다. 참가국은 역대 최다인 48개국으로 늘었고 다음 달 19일까지 모두 104개의 경기가 북미 16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한국 대표팀도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늘 밤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미국의 개막 행사는 내일 LA에서 열리며 미국 대표팀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첫 경기에 나섭니다.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오늘 위험물질 감지센터 오작동으로 일부 구역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펜타곤의 공기질 감지 시스템이 탄저균 등 위험물질 가능성을 감지하면서 일부 구역에 대피와 대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대응팀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여러 층과 복도를 봉쇄하고 정밀 검사를 벌였습니다. CNN 등 미 언론은 해당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잘못된 경보가 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방부는 오후 1시 30분쯤 정상 업무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펜타곤에서는 2001년 우편물을 통한 탄저균 테러 이후 청사 곳곳에 생물학 위협 감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잉그루드 클리프의 유명 그리스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실반 애비뉴의 그리스 식당 레프키스입니다. 새벽 4시 40분쯤 지하에서 시작된 불은 벽 안쪽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벽과 칸막이 사이의 숨은 불길을 잡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벽을 뜯어내며 몇 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오래된 건물에 여러 차례 개조 공사가 더해진 점이 화재 확산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이 식당은 버겐 카운티의 명소로 꼽혀온 곳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업들의 부를 국민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명에서 15명과 만나 국민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며 기업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발언을 정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미국 정부가 AI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경에는 AI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이 있습니다.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가량이 AI 확산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첫 경기에 나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